현의 탄을 해치고 1. 1876년 2월 28일 일본의 체함이 떠나는 이날은 새벽 4시부터 일손이 바빴다. 숙소와 조선 관원에게서 빌린 물건들은 강화부 집사에게 반환하고 조선인 인부 30명이 물건을 운반하여 9시까지 모두 승선시켰다. 10시에 항산도에 머무르고 있던 모든 일본 함선은 일제히 출항하였다. 나카노 교타로 외무 6등 서기관과 한어 역관 7명은 만슈함을 타고 부산의 외관으로 출발하였고 김인승, 유병모는 겐부함을 타고 본대에 합류하였다. 그들이 떠난 이틀 후인 3월 1일 고종은 수정전에서 일사를 접견한 신원과 윤자승을 소견하고 있었다. 주상이 수고했다는 덕담을 한다.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신원이 왕의 칙사답게 우러러 왕께 인사한다. 왕조의 덕이가 미치는 곳이어서 별탈 없이 다녀왔습니다. 윤자승도 한마디 한다. 왕조의 덕위에 힘입어 신 또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고종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치하한다. 이번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신원과 왕은 더 이야기가 계속된다. 왕조의 일은 마땅히 견고히 해야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수고롭다고 하겠습니까? 저들의 배가 이제 물러갔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안위에 관계되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모두 물러갔으니 참으로 국가의 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답 장계를 보았더니 잘 응수하였더군요. 왕조 위엄에 의지하고 조정의 계책에 힘입어 요행히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노고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국선은 없애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정부와 저들의 태정부 그리고 예부와 외무성이 상호 왕복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신이 들으니 저들의 교육법은 8살에 입학해서 16살이 될 때까지 책을 읽히며 그 이후로는 오직 명물도수의 학문만을 숭상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문에 점차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조규에서도 한문 번역은 단지 10년을 기한으로 시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이해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니 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저들의 글을 능숙하게 익혀야 저들의 실정에 통달하고 사물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측 여건들의 여거에 잘못은 없었습니까? 큰 잘못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건 중에는 저들의 국문을 완전히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측 여건이 이를 돕기는 하였으나 거의가 저쪽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저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이처럼 다사다난한 때를 당하여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칙하셔서 외어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의 언어까지 정통하게 학습시키는 것이 급선무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세국을 하는 사이에 10년 동안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모두 말해주세요. 저들의 역관 중에 우라세 유카타 최조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5살 때부터 동네 외관에 와서 거류하여 여거를 아주 잘 익혀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조보다도 더 여거가 완벽한 스키모토 니모부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조선어 외어뿐만 아니라 한문까지도 실력이 출중하여 일본 측, 조선 측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에 올린 한문 번역본도 거의 스기모토가 혼자 여거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양속을 금단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다짐했습니까? 실로 누누이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야모토 고이치로부터 양선과 양인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고 서학과 아편도 언급한다는 내용으로 수록을 받아와서 좌계로 삼았습니다. 이날 고종과 신원의 대화 중에는
일본의 음흉한 계략을 꿰뚫어보는 대목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조규 때문에 조선을 놓고 청일 양국이 한판 전쟁을 벌일 것이며 러시아와도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칠 것이며 결국 그 때문에 조선이 망하고 말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란 러일 전쟁이다. 한편 일본 함대는 강화를 출발한 이틀 후인 3월 1일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구로다와 이노우에는 일반 선박을 타고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국내 의뢰 담당인 시키부 카시라가 직접 요코하마까지 출력 나왔다. 정원에서 보내온 마차 한 대와 자동차 3대에 나누어 타고 일단 신바시 철도간에 투숙하였다가 다음 날인 3월 5일 복명식에 참석하였다. 텐노는 정청 섬돌 위까지 마중 나와서 맞이하였다. 전쟁터에서 장수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하던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었다. 계단 양쪽에는 대신, 참의, 시키부 카시라 등이 줄지어 서 있고 아울러 국내경, 시종 등 다수가 쥐죽은 듯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줄 서서 텐노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이 따라가고 있었다. 텐노의 초대 식사, 문식에는 외무경, 내무경, 재무부 장관 대장경, 육군경, 해군경만 배석하였다. 텐노는 근엄한 얼굴로 그러면서도 애써 따스한 얼굴로 양 대신을 맞이한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약문을 아주 자세히 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안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군요. 저와 부대신이 신명을 다 바쳤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때 외무경 데르지마가 자기의 공로를 놓칠세라 얼른 끼어든다. 이번 조선에서 얻은 소득은 황국이 회에서 얻은 첫 승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별리 대신 구로다군은 지금까지 왕정복고에 커다란 공로를 세운 중신입니다만 이번에 세운 공로야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공로를 합한 것에 못지않게 큽니다. 육군경 야마가타가 말을 하자 해군경 가츠아와도 말을 받는다. 일본 해군의 위력을 이번에 유감없이 발휘한 쾌거입니다. 이번에 경험을 살려 이제부터 해외 진출에 자질없게 하겠습니다. 짐은 조선이 항상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줄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공로로 조선이 일본 국가 같은 자주지방이 된 것을 경화에 마지 않습니다. 텐노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어서 텐노는 내각에 치거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짐은 기요타카, 가오루 등을 조선국에 파견하였고 그들은 중임을 맡고 발본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였다. 다시 새로운 조약을 호환하여 양국의 화평을 완수하라. 짐은 대단히 기쁘도다. 한편 이날은 전 일본의 경축일이 되었다. 도쿄 인민충대가 주축이 되어 도쿄 전역의 민가에 히노마루 국기를 꼽게 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여기저기서 만세 소리가 메아리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경축을 경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축이 훨씬 많았다. 뭐야 이거? 우리가 고작 이런 정도의 소득을 가져오려고 지금까지 정한 논을 주장했는가? 전국이 아수라장이 된 결과가 고작 이거인가? 조선을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천국에서 떼어낸 것으로 만족한다면 언제 또 정벌하겠다는 것인가? 사이고 다카모리가 통탄할 일이다. 참수요수된 에토 신페이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거리의 분위기는 흉흉하였다. 정부 측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적인 반환 정서는 확산 일로에 있었다. 특히 사이고의 고향인 사스마의 가고시마 지역은 참으로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다. 사이고가 일으킨 서남전쟁, 세인한 전쟁이 일어난 것은 다음해 2월이었다. 2. 겐보초 17번지의 오사카오군 여전했다. 김인승이 1월 초순에 떠나서 3월 초순에 돌아왔으니
2달간 비운 집인데 어느덧 차가운 겨울에서 따스한 봄 기운을 맞아 탐스러운 매화꽃이 환히 정원을 밝히고 있었다. 하늘은 쨍그렁 깨질 것 같이 맑고 파란 공간이 높이 펼쳐졌다. 기모노를 입은 여관집 아주머니가 맨 먼저 달려나와 낮은 대문의 문을 따고 일손을 돕는 젊은 2 여인이 같이 정원의 중간까지 걸어 나오긴 하였지만 예전 같지 않고 어쩐지 찬바람이 도는 느낌이었다. 강화도 단판을 하고 있는 중에 일본 국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는 소문이 진짜인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오사카오까지 오는 도중에도 몇 사람 낯익은 사람과 마주쳤지만 그들에게서 전과 다른 싸늘한 시선을 느꼈었다. 현관에서는 다케오지 헤이가코, 세아키 히사토, 하야시 도케이젠, 그리고 이번에 같이 조선에 갔던 히로츠 히로노부와 같이 김인승과 유병무를 맞이한다. 넓은 방으로 들어간 그들은 이름 전심 겸 술자리가 마련됐다. 히로츠가 이번 귀국 보고를 할 겸해서 말을 꺼낸다. 이번에 김공, 유공의 공로는 참으로 큽니다. 구로다 대신께서는 김공을 아주 신뢰하고 단둘이만 토론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김공은 특히 참모역과 한문 문장 작성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유공도 여거와 부수영의 숙소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세아키가 말을 한다. 제가 사람을 잘 보았습니다. 김공은 과잉매가 깊겠습니다. 조선에서 러시아로, 왕국으로, 조선으로,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일이 남아있군요. 유공은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아니지만 김공이 추천했다면 틀림이 없지요. 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다케오지가 말을 받는다. 형님, 황국을 위하여 참으로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일선 양국은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내셔서 저희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뵈어야지요. 배워야 하고 말고 내가 일본에 온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너의 부모님을 뵙는 일이었으니까. 유병무가 하야시를 향해 묻는다. 지금 일본 국내에서 일반 백성의 조선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강화도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조선 일사라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온 관심사는 조선 일사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김공, 유공은 당분간 조선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고 타카모리, 고토 신페이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선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든 것이 다 일본에게만 유리하게 조약이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유병무의 이 항의성 발언에는 모두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유병무는 순간 약간 흠칫하였다. 마치 이들이 전혀 생소한 나라의 생소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김인승마저도 딴 나라 사람처럼 낯설게 보였다. 다케우지와 김인승, 유병무가 다케우지의 고향 옛 오슈 땅 후쿠시마에 들어선 것은 일본의 봄이 한참 무르익을 때였다. 오슈 관문으로 유명한 고민의 성은 4월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하였다. 에도시대의 초대 시라카와 지방 영주가 4년에 걸쳐 완성시킨 이 성은 평야의 나지막한 구릉에 세운 히라야마 성이다. 무진전쟁 때 소실되어 지금은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화려했던 옛날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다케오지는 고민의 성의 성벽을 만져보며 격세지감을 느꼈다. 삼중로의 마루나 기둥에는 당시의 탄흔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케오지는 그때는 막부편에서 신관군과 맞서 싸웠지만 지금은 신정보의 외무성 관원이 된 것이다. 성 주변은 시로야마 공원이 되어 있었다. 거기는 꽃을 머금은 장미가 5월이 되면 온통 물결을 잃을 모양이었다. 다케우지의 고향집으로 가는 길은 창고식 집이 아주 많았다. 이상에서 김인승이 물어보았다. 다케우지, 저것들은 집이라기보다는 창고 아니냐? 그렇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구라라고 하는 창고입니다.
이곳에서의 창고는 남자의 꿈의 결정체로 남아가 40세가 되어도 창고를 짓지 않은 것은 수치다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곳 남자들이 자기의 창고를 짓는 것은 정열을 가진 남아의 기계입니다. 보십시오. 창고 형태가 비슷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릅니다. 남자가 품은 자기 낭만의 표현이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병모가 한마디 한다. 저기의 재물을 가죽 채우겠다는 속셈인 모양이군. 조선에서는 부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다도의 대상이라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인류의 종국의 목표는 잘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중봉기, 학쇼이키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도 잘 사는 계층이 되겠다는 욕구의 발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기야, 잘 살아버리면 개인이고 국가고 다 끝나는 것이지만. 다케우지의 시골집은 전형적인 일본 농가였다. 억새풀로 두껍게 볏단을 한 지붕은 우리의 초가집보다는 더 나아 보였다. 흙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판자로만 지은 목조 가옥에 쌀이 울타리를 했다. 다케우지의 부모와 동생 남매가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한다. 그런데 마루에 올라서자마자 그들 네 사람은 일제히 마루에 엎드려서 큰절을 한다. 깜짝 놀란 김인승과 유병모는 얼른 그들 부모를 일으켜 세우고 한국식 큰절을 하자 그들은 또 따라서 더 넙죽 큰절을 한다. 일본인은 큰절을 할 때 절 받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먼저 순간적으로 엎드린 것이 예의인 것이다. 방은 모두 골풀로 짠 다다미 방이었고 마루는 나무 바닥과 이로리가 놓여 있었다. 마룻바닥을 사각형으로 도려 판 이로리 위에서는 검게 탄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데워지고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 옷은 어머님께서 손주 지으셔서 다케우지 동생 편에 보내주신 그 기모노입니다. 잘 왔어요. 아주 잘 어울려요. 에이가쿠한테 말을 듣고 어찌나 고맙던지. 에이가쿠의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우리 부부가 세상을 뜨기 전에 꼭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가미사마의 은덕으로 이렇게 빨리 보게 해주시다니. 이번에 제가 일본을 오게 된 것은 세아키 사토 백부님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만 부모님을 뵙고자 하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세아키 사토님은 헤이가쿠에게도 자네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네. 이번에 외무성 직원이 된 것도 순전히 세아키님이 추천 때문이었으니까. 또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에 직원이 되기까지 해주었으니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번에는 아버지가 말을 받아서 정겹게 말을 한다. 김인승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조선과 일본은 같은 종족입니다. 아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종족이 같은 것은 잘 모르겠으나 보기만 해도 일본인과 꼭 같네요. 우리 헤이가쿠를 위해서 써줬다는 시는 무식해서 해독은 못하지만 헤이가쿠가 부러져서 잘 알았어요. 어찌나 고마운지. 이번에 저도 세아키 백부님의 추천으로 구루다 키요타카 각하를 모시고 조선까지 가서 일조 수호조기를 맺는데 진력했습니다. 이곳까지 그 소문은 아주 바다하다네. 하여튼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참,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이 자네들이 오면 주려고 만든 유카타와 게다라네. 모두 이 사람이 만들었다네. 그런데 게다의 미창만은 내가 일본 오동나무로 깎았고 하나오는 이 사람이 손수 짠 명주실에 비단실을 섞어서 꼰꽃이라네. 한번 신어보지 않겠나? 김인승과 유병모는 일어나서 게다를 신어보고 유카타를 입어보고 만족해했다. 유병모가 말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해주에 돌아가서 다 헐어질 때까지 입고 신겠습니다. 일본의 농촌이나 조선의 농촌이나 비슷한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 노 부부는 마치 친자식처럼 대해주었고 목욕탕 오호로에 불을 지펴놨다고 한다. 목욕을 하러 욕실로 가니 오호로 입구에 두 사람의 깨끗한 새 네이가 한 벌씩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욕탕은 큰 쇠가마인데 둘이 들어가기는 약간 좁았으나 가정집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오후루가 끝나자 식사 준비가 됐다고 한다. 후쿠오카에서 많이 난다는 고사리와 두릅나물, 기타 여러 가지 산나물이 깨끗이 차려져 있고 또 이제왕 명물이라는 커다란 배, 사과들이 광주리에 가득히 담겨져 나왔다. 이 지방의 질 좋은 쌀로 빚은 사케는 입에 달라붙을 정도로 입맛을 당겼다. 술을 좋아하는 김인승은 전에 새학기가 선물한 사케 이후 처음으로 기분 좋게 많이 마셔보았다. 일본 농가의 정치는 밤이 되니 더욱 실감이 났다. 이로리에 불을 피우고 등잔불에 불이 붙자 오랫동안 그을린 바닥과 기둥, 굵은 들보가 검게 윤이 나며 넓은 마루가 완전히 이국적인 맛을 냈다. 김인승과 유병모는 사흘간이나 시라카와 농촌에서 휴식을 취하고 도쿄로 돌아왔다. 그런데 도쿄에서는 급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요간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다. 요간집 아주머니가 나가보니 동네 청년 대여섯 명이 찾아왔다. 이 집에 조센징이 묵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아니요, 조센징은 우리 집에 없는데요. 뭐라고? 누가 이 집에 조센징이 묵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일 없어요. 만약 거짓말하면 알지? 조센징이 나타나면 즉시 우리한테 연락해. 알았지? 센징은 우리의 적이야. 이 동네 불량배들인데 사뭇 등등한 기세여서 맞닥뜨리면 심히 안 좋을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전에도 이들에게 행패를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자리를 모면하였다. 아주머니는 몰래 방으로 들어와서 이런 사실을 말하고는 숙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하야시가 말한다. 숙소를 오늘 중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소. 내가 새학기 씨와 연락해서 장소를 마련하겠으니 떠날 준비를 하세요. 타케우지와 유병모가 짐을 챙기고 하야시가 새학기와 통화를 서두르는 사이에 김인승은 외교부에서 마련해준 숙소를 떠난다는 보고서를 썼다. 감히 아래옵니다. 소생이 당지에 도착한 이후 본성 외무성의 은혜로 오늘까지 무사히 지냈으며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는 저 지탄이 낭자하고 또한 행로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불안합니다. 의외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불의 사고가 일어날까 두렵고 떨립니다. 소생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가 알려져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오니 지금 숙소를 옮길까 합니다. 바라옵건대 경시청에 이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오며 새로 주소가 정해진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결 메이지 9년 4월 18일 김인승 배백 겐보초 17번지 오사카옥. 저녁에 쇠아키가 동승하고 온 자동차로 시나가와의 한 쇠아키의 지인 집으로 숙소를 옮겼다. 어느 한적한 골목 안의 일본 가옥인데 집이 깨끗하고 조용하여 무척 기분이 안정되었다.